최근 몇 년간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어 편안함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김치의 땅은 거대한 건축물과 다양한 문화 및 요리 공간으로도 인상적입니다. 한국은 밤거리마다 있는 이것 뭐죠? 영국 미녀 한순간에 한국 이민 결심하게 만든 이것. 지금 당장 한국으로 이민 와야겠어. 여기 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여행하러 온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모습을 보더니 단순히 감탄하는 걸 넘어서 한국으로 이민하러 올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한국의 어떤 모습을 봤길래 이렇게 한국에 빠져버린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한국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유진인데요. 처음에 유진이를 만났던 건 교양 수업에서였어요. 처음 제가 유진이를 만났을 때의 이미지는 평범한 동양인 학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자치고도 작고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고 머리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요. 특이했던 건 교양 수업인데도 수업에 항상 가장 먼저 와서 맨 앞에 앉는 그런 학생이었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봐왔던 다른 학생들과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고 꿈이 있는 게 보였죠. 반면 저는 유진이만큼 열정적으로 대학교를 다니지는 않았는데요. 그의 관심사는 대학교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대학교에서 제 전공은 연기과였어요. 이런 말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모에 대한 칭찬도 워낙 많이 듣고 대학교 홍보 모델로 나갈 만큼 학교에서 아름답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게다가 잊을만 하면 남자들로부터 항상 고백을 받아오다 보니 유명한 배우가 된다면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걔를 유명한 배우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작품을 찍기 위해서 항상 오디션을 준비하고 연습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학교 생활에 소홀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유진이와 저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듣지만 서로 접점이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날도 똑같이 오디션을 준비하기 위해 연습실에서 늦게까지 연습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던 길이었어요. 원래 밤에 늦게 돌아다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능한 늦은 밤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특히나 제가 사는 동네는 영국의 브래드퍼드라는 도시인데 범죄율이 높아서 영국에서도 밤에 돌아다녔을 때 위험한 편에 속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날 오디션을 진행하는 드라마가 워낙 유명한 감독이 찍는 작품이었고 그 감독과 촬영하는 배우들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연습을 해야 했죠. 저희 집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걸어가던 길이었어요. 집과 버스 정류장의 거리가 꽤 있는 편인데 이상하게 버스에서 내린 뒤로 계속해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은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였죠. 몇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집에 가는 상황이었고 몸이 피곤한 상태이다 보니 별거 아닌 거에도 유독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라 여기고 계속 집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코너를 2번이나 돌았는데도 이상하게 그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기를 직감한 저는 그때부터 달려서 저희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도 갑자기 저에게 뛰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그때 기적처럼 유진이를 마주쳤고 너무나 반가웠지만 다급했던 저는 뒤에 이상한 사람이 뛰어오고 있으 니 얼른 도망치라고 소리질렀죠. 그런데 유진이는 놀랍게도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특이한 자세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서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저 대신 유진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 저를 따라오던 술 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 사람이 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왜소한 체구를 가져서 싸움이라는 건 태어나서 한 번도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유진이가 정말 단숨에 그 술 취한 사람을 제압해버리더라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유진이가 걸었던 기술이 고통스러웠는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유진이가 그때 사용했던 무술의 이름은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라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달려나왔고 졸지에 저희 주변을 동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상황을 파악한 동네 사람들은 유진이가 했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했고 그러던 중에 뒤늦게 경찰이 나타났어요. 65 그때 시계를 봤는데 자그마치 최초의 신고를 한 지 25분이나 지났던 때였죠. 아무튼 경찰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술을 했으고 경찰도 유진이가 했던 행동을 잠깐 칭찬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저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도 별반 달라진 건 없지만 그때 당시 영국 경찰들의 신뢰도는 정말 많이 떨어져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거든요. 기사에서는 매년 영국 경찰들이 근무에 집중하지 않아서 근무 태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실제로 공경에 처한 사람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더라도 그 신고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거의 무시하다가 큰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죠. 심지어 어떤 경찰은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냐며 범죄자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혼내기까지 해서 정직당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사실 영국이 과거에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제가 직접 느끼는 영국은 후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영국 경찰에 대해서는 영국 사람인 저도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우선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는 것 같으니 이만 줄일게요. 아무튼 그날 경찰보다도 믿음직스러웠던 유진이 덕분에 저는 무사히 오디션을 볼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그 다음날 봤던 오디션에는 탈락했지만 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유진이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된 유진이는 여느 때처럼 강의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이후에 저는 유진이에게 갔고 그날 저를 지켜줬던 거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죠.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보답하는 의미로 유명한 식당에 데려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평범한 학교 학생들이 평소에는 가지 못하다가 기념일에만 가거나 부잣집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주로 가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저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 내어 제 생명을 구해준 유진이에게 맛있는 것들을 사주고 싶었죠. 그러자 유진이는 빛나는 눈으로 자기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다며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흔쾌히 제가 건넨 제안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유진이는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제가 왜 신기하다고 생각했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제가 학교에서 마주쳤던 동양인 교환학생은 보통 일본이나 중국인밖에 없었거든요. 유진이는 제가 본 첫 번째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거의 없었다 보니 유독 더 신기하게 느껴졌죠. 유진이는 한국의 평범한 집에서 자라왔고 물가가 높은 영국에 유학을 와서 돈을 최대한 아끼려다 보 비교적 월세가 저렴한 동네인 브래드퍼드에 월세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유진이도 사실 밤늦게 돌아다니면 무섭다 보니 잘 돌아다니지 않는데 시험 기간이었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늦게까지 하느라 하는 수 없이 그 시간에 집에 갔었다고 해요. 유진이가 평소에는 워낙 조용한 학생이었고 깨와 별 접점이 없다 보니 저희 동네에 유진이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그제서야 알게 되었지 뭐예요. 둘 다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똑같은 동네에 산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면 시간을 맞춰서 함께 집에 가곤 했죠. 또 위험한 일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학교를 다니던 중 어느 날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제가 치렀던 수많은 오디션 중에 하나에 합격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가족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렸고 바로 저는 촬영 준비를 위해 런던으로 가야 했어요. 아쉽게도 이때 유진이와는 떨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감동적이게도 유진이는 걔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자신이 영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귀게 된 친구가 배우가 되었다면서요. 다행히 유진이도 유학 생활을 마치고 위험한 브래드퍼드에서 벗어나서 한국으로 돌아간다길래 저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한 채 헤어지게 되었어요. 대신 꼭 한국에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저는 런던으로 가서 저의 꿈을 펼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작품 촬영을 마칠 수 있었어요. 마냥 쉽기만 한 촬영은 아니었지만 소중한 커리어를 채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작품이었죠. 제 이름과 얼굴을 영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촬영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 잠깐 잊고 있었던 친구 유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유진이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고 유진이 도제가 찍은 작품들을 너무 잘 보고 있다며 시간 되면 한국으로 여행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별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저 아시아에 있는 작고 약한 나라라는 이미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했지만 그래도 제 친구 유진이를 믿었기에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오랜만에 유진이를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정말 너무나 반가웠죠. 제가 배우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유진이도 묵묵하게 노력해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함께 동행하기 위해 모아뒀던 휴가를 일부러 제 여행 날짜에 맞춰 썼다는 말에 정말 감동했어요. 그렇게 유진이와 함께하는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고 제가 한국을 보고 느낀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놀라울 정도로 전혀 달랐어요. 우선 모든 건물들이 마치 어제 완공된 것처럼 무척이나 세련되고 웅장하더라고요. 영국에도 물론 새로 지은 몇몇 건물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워낙에 기존에 지은 건물들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내부 인테리어만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겉으로 봤을 때 웅장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놓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물들에 많이 머물러 봤던 제 생각은 달라요.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고 건물 내부의 구조 자체도 미로처럼 좁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키가 큰 편인 저도 꾸부정하게 다녀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아래. 여름같이 더운 날에는 오히려 건물 밖에 나와 있는 게 더 시원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국의 건물들은 영국 건물들에서 느꼈던 불편함들이 모두 깔끔하게 해소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50년은 지난 미래도시에 온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런던이 50년 정도 지나면 지금 한국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50년이냐고요? 제가 건물들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진이는 웃으면서 한국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제게 설명해줬어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대한민국의 기업인 삼성에서 지었다면서 자랑했죠. 저는 그저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나라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제가 놀랐던 건 따로 있었어요. 유진이와 한국의 수도인 서울 구경을 하면서 맛있는 한국 음식들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유진이는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의 기억도 있고 영국에서는 밤 늦게 돌아다니는 걸 다들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저는 유진이에게 이렇게 늦게 돌아다녀도 되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유진이는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깨를 안심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길거리를 돌아봤을 때 오히려 낮보다도 더 환하게 곳곳에 켜져 있는 불빛들이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유진이의 말을 들었어도 내심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우선 여행을 왔으니 재밌게 즐겨보자는 생각으로 서울을 구경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 보니 새벽 1시가 되었어요. 유진이도 이제 재밌게 놀았으니 슬슬 집으로 가자고 하길래 저도 함께 유진이의 집으로 향했죠. 한국에 와서 여행하는 기간 동안 호텔이 아니라 유진이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각자 서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쌓였을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걸어가는 중에 길바닥에 신기한 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밝고 노란색을 띤 동그라미 불빛들이 곳곳에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그 불빛 중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유진이는 여성 안심기갓길 표시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뭔지 몰랐던 저는 여성 안심기갓길이 뭐냐고 물어봤죠. 알고 보니 사람들이 드물게 다니거나 어두워서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여성 안심기갓길을 지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둡지 않게 조명들을 설치하고 비상벨까지 있어서 제가 영국에서 겪었던 일처럼 위험한 상황이 느껴지면 바로 그 벨을 누르면 상시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이 달려온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지역은 경찰관들이 더 자주 순찰을 돌기도 하고 위험한 일들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고 했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는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어 새 밤늦게 여자들이 혼자 집에 가지 않을 수 있게 안전한 사람들이 동행해주는 서비스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반드시 한국으로 이민 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서비스가 영국에도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한국같이 안전한 나라가 있는지 이제서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 친구 유진이에게도 너무 고마울 뿐이에요. 한국인 여러분들, 제가 한국으로 가서 배우 생활을 하더라도 응원해 주실 거죠? 우리 한국에서 만나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와서 살면 언어 배울 기회가 있어요. 어학당, 이주민센터 등등 우선 취업을 준비하세요.